안녕하세요. 술선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쓸지 그 2탄인데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구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소서는 목적이 분명한 글이다. 그리고 크게 하나의 흐름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자기소개서 항목이 4개든 5개든 상관없이 이 구조에 맞춰서 잡아 나가시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소개서가 묻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회사마다 자기소개서 문항이 다 다르죠. 근데 사실 다 같은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표현만 다를 뿐이죠. 큰 틀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묻는 것은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 학교가 당신을 왜 뽑아야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주세요 라는 것이고요. 질문만 다양하게 할 뿐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묻는 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소개죠. 자기소개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원 동기. 왜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나요?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노력과 경험입니다. 그를 위해서 당신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알려주세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쓸 내용들이 많아지겠죠. 자, 네 번째, 포부입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 것인지 신입사원의 패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이 4가지 틀 안에서 답변은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아무리 낯설게 느껴져도 이 4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약간의 재편집을 하셔서 문항에 갖다 붙여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외에 회사 자체에 걸맞는 좀 심화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업종이나 직군에 걸맞는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정리를 하셔야겠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서 묻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4가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승전결로 봤을 때 기에 해당하는 부분. 자, 나는 이 일을 오랫동안 꿈꿔왔다 혹은 막연히 동경해왔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막 거창한 어떤 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 어릴 때부터 이 분야에 이 정도 관심이 있었다 정도만 보여줘도 충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회사에 지원하셨던 이유가 어렸을 때 꿈과 아주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남들이 이 회사 좋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서 써본다 이런 마음으로 쓰신 경우들도 있을 건데요. 그래도 내가 어릴 때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부분과 관련 지어서 써보셔도 흐름상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어렸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을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었으니까 뭔가를 해왔겠죠. 관련된 공부를 하셨든 아르바이트를 하셨든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 다양한 질문으로 물어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항목별로 에피소드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자, 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경험들이 결국 이 일을 위한, 내가 지원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한 준비였다 라는 흐름을 보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경험을 그냥 나열하면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해왔던 경험을 지원하는 직무랑 연결을 잘 시켜주는 문장을 한 문장씩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키웠고 그게 이 직무에서 이렇게 쓰인다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셔서 한 줄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위한 준비된 인재입니다. 라는 흐름으로 결국에는 흘러가야 되겠죠. 자기소개서에 모든 항목을 적으실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냐 했을 때는 항상 마지막 문장이 이 방향으로 끝날 수 있으면 좋은 답변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냐.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온 저는 이 직무에서 이런 역할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갔을 때
흐름이 자연스럽다 하면 좋은 답변을 쓰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자기소개서에서 묻는 것은 결국 저 질문이기 때문이겠죠. 전체적으로 기승전결의 구조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각 문항에 대해서도 마지막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혹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준비된 인재입니다. 혹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갔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잘 작성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저는 콜센터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가 경험이겠죠. 이 경험이 영업팀에서 고객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매출 실적을 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녹여주면 내가 이 업무에 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험을 보여주고 그게 왜 이 직무에 연결되는지 이거를 한 문장을 더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이 작성하신 답변을 다시 보시고 내가 작성한 문장의 마지막 줄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적임자입니다. 혹은 이거를 진짜로 똑같이 적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만들어서 적으셔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와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의 능력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갔을 때 어색하지 않은 글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흐름이 어색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평균 이상 답을 만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초고를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다룰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초고까지는 어떻게 쓰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많이 헤매게 되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저에게 코칭을 받으러 오시면 여러분이 가져오신 초고의 한 50% 혹은 많으면 80%까지도 내용이 이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어떻게 좋은 내용으로 채워 나가는지부터가 고민이 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기소개서 면접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레슨 26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